안녕하세요. 6년째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보호자분들께 안내해드리는 이제 학교폭력 절차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해나 피해나 어느 쪽이든지 간에 둘 다 보실 수 있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 거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무 처리하면서 보호자께 이 안내사항을 같이 동봉해서 드리는데, 혹시 궁금하신 학부모님들이 계실까봐 이 절차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차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사안 접수에서부터 전담기구 회의 절차가 있습니다. 전담기구 회의에서는 이제 학교 폭력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오인 신고인지 첫 번째, 두 번째는 자체 해결이 가능한지, 세 번째 자체 해결이 가능하지 않는다면 정리해서 심의위원회에 올린다.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가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 사안이 접수가 되어 사안 접수는 신고자는 누구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담당 교사인 저 같은 경우에도 신고 접수를 제가 많이 처리한 편이고요. 담임 선생님도 가능하고 학생도 가능하고 보호자도 가능합니다.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주변에서 지나가던 행인이 학교폭력 내용을 보고 신고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가능하고요. 보호자께 통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안이 접수되었다. 지금 이런 내용으로 조사가 지금 진행 중이다라는 것을 보호자께 통보해드리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사안 극히 초반부에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보드릴 때 사실 그 담당자도 정보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네 둘이 싸웠대요. 이런 내용을 듣고 대략적인 내용을 가지고 사실 보호자분들께 지금 학교폭력 내용 접수돼서 진행하고 있다라고 통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전화드릴 때는 사실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초기에 들었던 내용과 나중에 이제 양쪽 이야기를 듣고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했을 때 내용이 많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누구와 누구 사이에 발생한 어떠한 내용으로 신고 접수가 되어서 학교폭력 조치가 이제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통보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사실상 본격적으로 사안을 조사합니다. 양측 학생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저희 담당자들 업무는 이제 A 학생, B 학생의 의견을 다 들어주고 이 내용을 정리해서 이제 교육지원청에 올리는 게 저희 담당자 업무의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안 내용을 정리합니다. 양측 보호자께 관련 내용을 이제 면담을 하죠. 사안 조사가 끝나면 이제 보호자분들께 관련된 내용을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지금 누가 어떠한 가해를 한 것으로 보이고 누가 어떠한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런 내용을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담기구 회의를 합니다. 전담기구 회의는 학교에서 하고요. 전담기구 구성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분의 1가량은 이제 학부모님이시고 나머지는 이제 선생님들로 되어 있다. 교감 선생님과 아니면 생활부장, 아니면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 그리고 이제 보건선생님, 상담선생님, 그리고 이제 학부모 위원들까지 해서 이렇게 회의를 구성해서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셋 중에 하나가 결론이 납니다. 첫 번째, 오인 신고인 경우, 그러니까 지나가던 학생이, 쟤네 싸우는 것 같아요 하고 이제 신고 처리하게 되면은, 이거 담당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괴로운 일인데, 신고가 접수가 이게 들어오게 되면 무조건 이걸 사안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법적으로 진행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초기에 학교 폭력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하지 말까? 진행하지 말까? 이렇게 하면 요새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접수가 진행되면은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근데 조사해봤더니 두 학생 모두 그거 학교 폭력이 아니라 저희 그냥 뭐 물풍선 던지고 장난친 거였는데요. 누가 보고 오해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오인 신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심의위원회에 넘어가지 않아요. 심의위원회는 뭐냐면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 옛날에 학폭이라고 학교에서 열었던 거를 교육지원청으로 한 4년 전쯤에 넘어가면서 이제 이름이 바뀌었어요. 3, 4년 전쯤에 넘어가면서 이름이 바뀌었어요. 교육지원청에서는 심의위원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학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 4가지가 있어요. 이건 내부적으로 학교장 자체 해결이 되는지 법적으로 4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이게 충족하는지, 그리고 이게 충족을 했는데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자체 해결을 요청까지 해야 됩니다. 이 2가지 조건이 모두 다 충족을 해야지만 학교장 자체 해결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자체 해결을 요청했는데 요건 4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조건이 충족하지 못했다 그러면 심의원회에 넘어가고요.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 4가지가 전부 다 충족했는데 보호자가 자체 해결을 원치 않는 경우 심의원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심의원회로 넘어갑니다. 이건 3번 내용이죠. 4가지 중 한 가지라도 충족하지 않거나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자체 해결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5인 신고 첫 번째, 두 번째 자체 해결, 세 번째는 심의위원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학교에서 자체 해결되거나 5인 신고인 경우에는 거기서 끝나요. 학교폭력이 생활기록부에 기록되거나 하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 개최가 열리면 기록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폭력 기록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죠. 특히 이제 가해 추정 보호자들께서는 이 절차에 대해서 들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피해 쪽도 들어보시긴 해야 됩니다.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심의원의 개최를 요청합니다. 이거는 이제 학교에서 요새 일선 학교에서 많이 오해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교에서는 2주 안에 처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방학이나 아니면 아이가 해외여행을 갔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조사할 수 없는 상황이면은 일주일을 연장할 수 있어요. 시험 기간이나 이런 걸 좀 피해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을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주에서 3주 사이에 학교에선 처리를 해서 교육지원청으로 넘겨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육지원청에서 이 심의원회를 이제 개최하는데 요새 너무 학교 폭력이 많이 밀려 있다 보니까 학교마다 학교 폭력이 발생한 추세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각 학교마다 세네 개만 늘어나도 한 교육지원청에서는 연간 수십 개에서 100건 가까이 올라가요. 그 조치가 이거를 심의하는데 변호사도 있어야 되고 이제 SPO 경찰도 있어야 되고 아니면은 뭐 의사도 있어야 되고 여러 이제 위원들이 있는데 이 위원들이 특정 시간에 특정 장소에 모이는 것도 쉽지 않을 뿐더러 너무 건수가 많다 보니까 요새는 4개월에서 5개월 뒤에 심의원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제 학교에만 항의하시는 보호자분들도 계세요. 왜 학교에서 업무 처리도 안 해가지고 심의위원회도 개최 안 하느냐. 근데 그게 아니라 학교에서는 이제 2, 3주 안에서 올리는데 이제 교육지원청에서 너무 많이 밀려있다. 그렇다고 교육지원청이 일을 안 하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교육지원청에도 연락해봤을 때 주말에도 나가서 일을 하시는데 이게 업무 처리가 안 될 정도로 학교폭력 건수가 너무 많아졌어요. 음, 어쨌든 학교에서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은 교육지원청에서 날짜를 잡아서 몇 월 며칠에 이제 어느 교육지원청 몇 층에 이제 안내사항 등기를 발송하고 보통은 가급적이면 피해 학생과 피해 추정 학생과 가해 추정 학생을 장소와 시간을 분리시켜요. 그래서 서로 만나는 일은 없도록 합니다. 근데 이게 또 걱정되면 또 추가적으로 보호자 확인서 같은데 요청하셔도 되고요. 교육지원청에서 공지한 날짜 장소에서 심의위원회를 진행하면 이제 심의위원회가 끝나겠죠. 그러면은 보통 통상적으로 빠르면 일주일에서 늦으면 2주일 정도 후에 결과가 등기 발송됩니다. 학교에 미리 문의하셔도 소용이 없는 게 부모님들이 등기 발송 받는 시간과 저희가 공문 발송 받는 시간이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학교에 먼저 미리 이거 조치 결과 나왔나요? 물어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등기로 발송된다. 근데 뭐 일주일, 2주일 지나도 결과가 등기가 발송 안 된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학교에 한번 문의를 해보셔야겠죠. 조치가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습니다. 조치가 아예 안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학교 폭력이 아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가해 추정 쪽에 아무런 조치가 안 나가죠. 근데 만약에 조치가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법안에서 1, 2, 3호 조치 같은 경우에는 가해 조치 같은 경우에는 작은 조치라고 보통은 봐요. 그래서 조건을 이제 충족했을 때 기재를 유보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생활기록부의 기재가 안 될 수 있어요. 1, 2, 3호 조치에. 근데 이제 이거를 조치를 성실히 이행해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건수가 여러 개만 안 돼요. 한 건인 경우에만 조치 기재 유보가 됩니다. 근데 4호부터 조치가 나왔다 하는 경우에는 생활기록부에 즉각 입력이 됩니다. 생활기록부에 어떻게 입력되고 삭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이 영상을 한번 만들어서 올려보는 걸로 하고요. 일단 보호자분들 절차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이제 조치 이행까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한 가지 더 조치가 나오게 되면요. 1호 제외한 나머지 조치가 나오게 되면 보호자가 특별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2호 조치던 4호 조치던 몇 호 조치던 보호자께서 특별교육을 3개월 이내에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300만 원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안내가 갈 텐데 이거 등기 받으셨을 때 가해 조치가 나오면 꼭 이거 이행하셔서 벌금을 안 무시는 게 최선이겠죠. 그 다음에 그런 교육 받으시면서 우리 아이가 잘못한 부분 있으면 잘 다독여 주시고 이제 앞으로 그런 행동하지 않게 이제 학교와 같이 힘을 합쳐서 아이들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피해
쪽에서도 이 절차 내용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시면 어떠한 형식으로 절차가 이루어지는지 아마 아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절차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